있습니다. 저는 이 3.1운동 정신은 바로 애국심이고 스스로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3.1운동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1절은 1919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로 4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3.1절의 역사적 의의를 찾아보면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재헌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재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회의원 가운데 이윤영 목사 국회의원께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일제의 철통 같은 무단 통치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전개된 이 3.1운동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분명한 거부와 문화적, 역사적, 민족 주체에 기반한 이상적 국가 건설이 한국 민족 개개인에게 뿌리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3.1운동을 통해서 일제 식민 통치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3.1운동이 비로소 한국 민족을 한국 민족으로 각성시킨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920년 3월 1일 상해 올림픽 대극장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최한 제1회 3.1절 기념해서 안창호 선생 외 애국지사들이 이날을 무효화하려는 일제와 맞서 싸우면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모든 세력들에게 3.1운동 정신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3월 1일이 대한민국 국경일인 3.1절이 비로소 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8월 17일에 옥에 갇혀있는 애국지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처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틀 전에 8월 15일날 8월 17일날에 그 투옥된 애국지사들과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틀 전에 8월 15일날 해방이 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매우 사랑하셨다. 그런 걸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족화 주간을 맞아서 21세기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은 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골고루 잘 사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민족이 화합하고 힘써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국 국회의원을 끝내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인천에 우리 송도에 가면 가스를 저장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이쪽을 전부 감당하는 곳인데, 그 송도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지상에 있는 저장 탱크를 지하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지하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저장 탱크는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지만 지하로 만드는 저장 탱크는 우리 기술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부장이 2명이 와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장 탱크가 20만 킬로리터를 저장하니까 장충체육관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한 저장 탱크가 지하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저장 탱크는 미사일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파괴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튼튼한 저장 탱크를 만듭니다. 그때가 월드컵 축구 경기가 개최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일본에 있는 기술자 2명을 제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일본 기술자 얘기가 한국은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고무로 나오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의 붕괴.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지르고 수출 입국이 돼서 수출을 많이 하고 88 올림픽을 유치해서 세계 7위를 하고 한국이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월드컵을 일본은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가서 연습을 시키고 어렸을 때 길러가지고 잘하는 그 선수를, 브라질 선수를 일본으로 기화를 시키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한국이 늦게서 월드컵 유치에 참가하고 공동 개최국이 되고, 그러나 일본은 16강밖에 못 갔는데 한국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목포에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하고 유람선에서 배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한국이 빨리빨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제 한국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에서 개최된 올림픽 경기에서 일본과 3, 4위전을 겨루는 축구 경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서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대통령이 이번에 영국에 가지고 한국을 응원해서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겠습니까? 갑시다. 가자.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만약에 졌을 경우는 그럼 어떡하느냐.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독도로 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 플러스 알파의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동훈 목사님, 우리 민족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 기적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한 마리가 6톤을 끄는데 두 마리면은 산술적으로 보면 12톤을 끕니다. 그러나 말 두 마리가 끌면은 15톤도 끌 수 있고 18톤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월 7일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개최됩니다만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리고 카메룬에서 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작년에 국회의사당에서 국제친선 조찬 예배를 할 때 인사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2년째 한국에 와서 그 국회의원 이름이 아바테라는 분입니다. 카메룬의 국회의원인데 한국이 60년도 안 돼서 이와 같이 경제 발전을 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 국회의원 얘기는 아마도 한국은 열심히 그 가르치려고 하는 국민들의 교육열 뭐 이런 걸 들었고요. 또 하나는 명성교회 새벽기도에 가서 1부, 2부, 3부 새벽기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새벽에 가서 저처럼 기도하고 국가 조찬기도를 하는 여기에 대한민국 발전의 원인이 있구나. 그래서 카메룬에도 국가 조찬기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도와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년 임기 동안에 그 아프리카의 카메룬이나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국가 조찬기도회를 지도해주고 지원해줘서 만들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해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역사가 깊은데요. 미국은 61주년입니다. 우리가 45회 그렇게 하고 러시아가 12주년, 일본이 11주년, 대만이 11주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해서 국가 조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크 아탈리는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한국이 2025년 이후쯤에는 아시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의 선진화입니다. 이것은 정근모 박사님께서 초인류 대한민국을 강조한 거기에도 7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자크 아탈리가 얘기한 이 한국의 미래의 발전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옛날에 명심보감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책 읽는 소리가 많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기 우는 소리가 많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 읽는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독서를 해야 연구를 해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창의력이 생기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에 세계 독서 통계 자료에 보니까 한 달 평균 미국 사람은 독서를 몇 권 하냐면은 6.6권입니다. 일본 사람은 6.1권, 프랑스 사람은 5.9권, 중국 사람은 2.6권, 한국 사람은 몇 권 읽을 것 같습니까? 한 달. 세계 193개국 중에서
1.6권 166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머니가 에이브람 링컨 위인전을 갖다 주고 자녀들 보고 읽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이것이 대학 입시에 뭐가 나올까?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에 몇 번 도전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에 뭐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분에 대한 인생관, 종교관, 가치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인터넷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럼비아대의 휴 패트릭 석자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킨 희귀한 모델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베로 교수는 2차 대전 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싱가포르, 대만, 한국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독재를 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한 나라는 성공을 했다. 이강요, 그 싱가포르의 이강요 수상이 그랬고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그랬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민주화를 먼저 시도한 그런 필리핀 같은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지도자들이 다 정직하고 강직했다는 겁니다.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948년 건국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작년 말에 1인당 우리 국민소득이 22,720달러, 사상 최대의 432억 달러의 경상흑자가 났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초유의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GDP가 우리나라의 13억 달러인데 지금은 무역 규모가 작년 말에 2년 연속 1조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세 번째, 애기 우는 소리가 많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 인구 출산율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은 최소한 낳아야 되는데 2명도 안 된다. 1.19명.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제일 하고 일본이나 프랑스가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니 그보다도 더 못하다. 전에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은 북한 핵보다도 더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2010년에 한국 총 인구 중에 49.8%가 여성입니다. 평균 우리나라는 28세에 결혼을 해서 1.19명을 출산하고 82.7세까지 생존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50년까지 인구 추계를 보면은 현재 이 저출산 추세로 보면은 205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천만 명에서 4,400만 명이 된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이 10명 중 4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10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2150년이 되면은
290만 명이 됩니다. 2200년이 되면 8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2250년이 되면 2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6만 명이 되고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230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제로가 된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저출산이 굉장히 나라의 중요한 문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가스공사 사장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과 동남아를 같이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남아에서 제가 가스를 많이 수입해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이런 나라에서 동남아에서는 가스를 우리가 많이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행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설을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전직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장관이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불과 60년도 안 된 그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경제의 기적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저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준비가 안 됐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다. 한국 사람은 대학을 80% 이상 간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는 새마을 정신이 있다. 새마을 정신은 뭐냐? 잘 살기 운동이다. 정신혁명 운동이다. 제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를 부르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근면히 열심히 일하는 그 두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계 인구 IQ 조사 통계를 보니까 대만이 1위였습니다. 한국이 2위였습니다. 유태민족은 33위였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걸 보니까 유태인은 184명인데에 대해서 한국은 1명입니다. 유태민족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모세라든가 칼막스,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민족입니다. 한국인의 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1인 평균 1년에 맥주를 120병을 마시고 소주를 80병을 마시고 위스키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때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2시간을 평균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2시간 하고 텔레비 뉴스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3시간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인터넷, 텔레비 보는 시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시간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술, 담배 소비에 우리나라에 14조 원이 소비되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저는 제6대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대 회장을 2년간 앞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텔레비에서 캐톨릭의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수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보셨으면 감동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한국의 슈바이처럼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걸 다큐멘터리로 찍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태석 신부의 어머니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싹바느질을 해서 이태석이를 의과대학에 보내서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태석이는 어려서 다미안 신부의 영화를 보고 그는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수단의 톤즈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병원과 학교를 짓고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기독교의 사랑을 전해주다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의 국내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들, 울지마 톤스의 이태석 신부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을 발굴해서 상을 주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저는 좀 상영하려고. 요 2년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최근에 한기총에 하는 작태를 보나 기독교 총회를 하는데 가스총이 등장하고 그런 추잡한 일들을 보면은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죠.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면은 한국 5천만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고 길거리에 가는 10사람 중에 2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세속화되어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가서만 기독교인이고 세상에 나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에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행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연설문은 흑인에 대한 차별과 비폭력적인 저항 그리고 평화 공존에 대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소망과 신념이 담긴 유명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45년 만에 미국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는 그런 당선이 됨으로써 그 꿈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암울했던 시절에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꿈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3.1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어요. 1945년에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하게 됩니다. 이 3.1운동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민족화운동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희망의 횃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족화 기도회가 열리는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국가조창기도가 열리는 3월 7일까지 이 한 주간을 민족화 주간으로 설정하고 온 국민이, 온 기독교인이 뜨거운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초인류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화합 주간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